그냥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교육 비즈니스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저 안 보이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의 화면을 다 켜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여야 돼. 그래야지 제가 조금 더 리얼하게 할 수 있어요. 교육 비즈니스다라고 얘기해요. 교육이라고 그러면 education이라고 하거든요. 자, education이라는 영어 다들 아시죠? 이 뜻이 뭘까? 뜻이 뭘까? education이라는 뜻이 뭘까요? 채팅창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ducation. 교육이라고 하죠? 교육. 자, 그럼 교육이라는 거는 뭘까를 봐야 돼요. 교육이 뭐냐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가 교육이라고 하나요? 아, 안병이 배워서 가르친다. 에듀케이션을 착각을 해요,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안병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워서 가르치는 것 아니야. 근데 그 바로 위에 보면 강석기자님이 뽑아낸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정확히 맞습니다. 역시 브레인이세요. 뽑아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뽑아내는 게 그 교육이거든요. 교육의 목적은 집어넣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능력, 원래 갖고 있어. 그 능력을 숨어 있는데 이거를 이끌어내는 게 교육인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받는 목적은 나를 조금 더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이 발전을 해서 무엇을 하는 거죠? 밖으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끌어내가지고 어딘가에 써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시도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끌어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인지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에요. 우리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무엇인가 매출을 내고 수입을 내고 또 개인적인 성장도 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성장이 되는 사람들은 매출이 내고 수입이 올라가고 핀도 올라가. 근데 아무리 개인적인 그 핀이 올라가고 싶고 수입도 내고 싶어도요. 개인적인 성장이 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에듀케이션이 먼저인 거고 이거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집중이에요. 어떻게 집중하느냐와 두 번째는 어떻게 견지하느냐. 이 꾸준히 해가느냐거든요. 이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에듀케이션의 어원에 따르면 이런 얘기 있어요. 교육이란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이끈다, 이끌어낸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딱 하나가 또 붙습니다. 아니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요. 안에 똥이 차 있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무엇인가 새로운 걸 배울 때는. 그래서 에듀케이션의 목적은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지만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한 정보들을 빨리 버리는 거예요. 이게 버려지지가 않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저도 오늘 그것 때문에 3시간 동안 싸우고 있었거든요. 어떤 한 명한테 아주 심플한 걸 얘기하는데 3시간 동안 똑같은 질문 또 하는 거야. 다시. 안 버려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정말 내 거냐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게 정말 나한테 좋냐 나한테 필요하냐 이거보다 더 나은 건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해요. 그러면은 그 질문을 안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게 조금 좀 전문 용어로 말할 때 뭐라고 하죠? 생각이 없다. 문외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교육이 안 들어가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시스템 이야기를 해요. 시스템. 시스템의 목적이 뭘까를 생각을 하지 않고요. 시스템이 뭐야? 라고 하면은 그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성공의 8단계가 시스템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목표 설정도 있고요. 결단도 있고요. 명단 작성도 있고요. 만나서 초대해야 되고요. 쇼드 플랜도 해야 되고요. 수업 지원도 하고요. 상담도 해야 되고요. 복제도 해야 돼요. 자,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이런 강의를 할 때 들었죠. 순서랑 기억이 날까요? 순서가 기억이 왜 안 날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적용하지 않아서 그래. 그 시스템, 한번 또 성공의 8단계 외에 또 있죠. 행동적인 부분에 탱코어가 있어요. 탱코어. 건강관리 하세요. 책을 보세요. 오디오를 시청하셔야 되고요. 오디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옛날 테이프하고 다르잖아요. CD하고 달라요. 그래서 유튜브에 대부분 다 있어서 그래서 미팅에 참석해서 배우세요. 100% 애용하세요. 소비자를 만드세요. 사업 설명을 해야 되고요. 상담도 필요합니다. 신뢰도 쌓아야 되고요. SNS 하셔야 됩니다. 탱코어예요. 이거 행동이야. 이거 안 하면 비즈니스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이죠. 자, 그리고 RRTM이라고 있어요. RRTM. 디테일.
내가 나에게 리테일을 하고 그 리테일에 대한 경험,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리테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리테일한 분을 리크루팅해야 되고 리크루팅한 분을 트레이닝 시켜야 되고 그리고 동기부여 시켜줘야 되는 이 네 가지 단계 심플하게 리티버스 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이 세 가지가 시스템이다? 그럼 얘들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는 목적을 생각을 안 하고 시스템 그래요. 미팅이 나와야 돼. 왜? 성공의 8단계를 해야 돼. 왠지도 몰라. SNS를 하라니까? 왜? 책을 봐야 돼. 얼마큼 책을 학교 때도 안 봤는데 이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15분만 봐볼까? 그랬더니요 시계를 보고 있어요. 언제 15분 되나? 책을 보면 성공한다고 하니까 시계를 보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럼 5페이지만 보자. 뭐 이런 거. 아니 일 안 되면 정 안 되면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봐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미팅에 참석한다라는 게 여기에서 조금 잘못된 단어가 있어요. 참석과 참여는 달라요. 참석은 뭐죠? 지금 여기에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들은 참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장윤희 대님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뭐냐면 참여를 하신 거예요. 참석과 참여는 결과가 천지 차이로 벌어져요. 내가 스스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한다. 그걸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배우거든요. 근데 미팅에 참여하지 않고 참석만 한다? 배운다고? 이거는 어쩌면 사기일 수 있어요. 참석만 하면서 내가 발전을 한다? 그걸 기대할 수 있다? 그거를 장담한다? 어쩌면 이거는 사기일 수도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시스템의 목적이 뭐 이걸 왜 가르칠까예요? 이걸 가르치는 목적은요. 역량 강화예요. 그럼 역량 강화라는 걸 다시 한번 풀어보자고요. 한석준 의원님 역량 강화가 뭐죠? 역량 강화가? 제가 마이크를 킬 수 있도록 해놓을게요. 잠시만요. 우리 브레인 강석준 의원님 역량 강화가 뭐예요? 마이크를 킬 수 있게 해놨는데. 자,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받는 거는요. 에듀케이션과 같은 거예요. 내가 교육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역량 강화의 목적은요. 행동을 해가지고 내 걸 만들어서 행동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교육을 해도 강사가 역량을 강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역량 강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좋은 강사, 비싼 강사, 유명한 강사, 재밌는 강사 아무리 불러봐야 그걸 듣고 내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역량 강화가 불가능한 거야. 역량 강화의 교육은 목적이 뭐냐면 역량 강화라는 단어 자체가 행동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인 거예요. 교육하는 거, 에듀케이션 똑같잖아요. 끌어내는 거라고. 내가 안에서 꽁꽁 숨겨놔. 내가 꽁꽁 숨겨놓고 행동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역량 강화가 평생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교육을 받는 목적이에요. 아메이를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교육 비즈니스다. 제품 파는 것보다 교육 받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교육받는 목적은 에듀케이션. 자, 밖으로 끌어내는 거야. 드러내는 거야. 외부로 드러내는 거. 그거를 행동으로 함으로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이 성공의 8단계에 있는 한 가지 한 가지가 도대체 왜 목표 설정을 왜 하라고 하는지, 왜 결단을 하라고 하는지, 왜 명단 작성을 하라는 이 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하랴. 목표? 아, 몰라. 결단? 그게 뭔지. 이렇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왜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가 나오고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 해서 그 행동을 함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역량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여기 바다 리더도 계시는데 SNS를 왜 하죠? 그냥 이쁜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소비자 관리를 왜 하죠? 왜 신뢰 쌓기를 왜 하죠? 밖에서 얘기하면 그래요. 착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바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 되어야 되나? 아니란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라는 정의가 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귀티라는 게 있고 부티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보고 와 따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 귀티나는 사람이에요? 부티나는 사람이에요? 안병래님 귀티? 부티? 귀티. 그죠? 귀티나는 사람이에요. 따라하고 싶은 사람은. 부티는 뭐냐면은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못 살아서 로또를 맞았어. 드러내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하는 짓이 뭔지 알아요? 비싼 옷 사 입고요. 가령 머리를 한다고 하자고요. 머리에 뽕을 넣어. 바짝 세워가지고 막 화려하게 나 있어 이런다고요. 그런데요. 머릿결은 한 방에 돼요? 머릿결에 기름기는 한 방에 되냐고요. 푸석한 게. 안 돼요. 피부는요? 한 방에 안 돼요. 그게 부티거든요. 여유는 부티예요. 부티라는 건 여유인데요. 우리가 어, 사람의 의사소통이라는 거를 볼 때 의사소통에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감각을 봐야 되거든요.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부티가 나요. 잘 되는 사람은 역량이 강화되고 성장이 돼요. 그러면은 그 의사소통의 방법에서 이 감각을 봐야 돼요. 우리는 시각적인 감각이 있고 청각적인 감각이 있고 후각적인 감각, 미각, 그리고 촉각이라는 게 있어요. 오감이라고 그러죠. 오감. 자, 각각의 특징이 다 달라요. 시각은요, 굉장히 드라이해요. 그래서 팩트를 봐요. 그리고요, 이게 첫눈에 어떻게 보냐에 따라 완전 달라져요. 그 사람의 시각이. 내 첫 시각이 평생을 어쩌면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시각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는 순간에 미소 짓고 있어야 되고요. 첫 시각 때문에 보이는 순간에 옷이 깔끔해야 돼요. 옷에 주름이 뽀득뽀득 가 있다 그러면은요, 평생 동안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꼬질꼬질한 인간. 내가 옛날에 그 인간 봤는데 얼마나 꼬질꼬질했는지 알아? 무릎 똥싼 바지 입고 다녔어. 이게 평생 따라다녀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청각, 목소리가 가령 코미디언 이경님 소리가 계속 듣는다고 가정하자고요. 허스키하죠? 허스키한가요, 그게? 뭐 깨지는 소리잖아요. 내 목소리조차도 다듬어야 돼요. 또 후각은요. 오늘도 계속 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밖에서 일을 할 거면 면티를 입으면 안 돼. 땀이 배서 쩔어서 냄새가 나. 아니, 안에다가 런닝 셔츠를 입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쩔어서 냄새가 나요. 그게 인상을 확 바꾼다니까? 미각은요, 맛이죠. 행복하다라고 하는, 배부르다가 아니라 행복하다, 맛있다예요. 그 다음에 촉각이요. 촉각은 친밀도를 결정해요. 우리 인간은요, 이 모형을 보면은요, 감각이 이렇게 달라져요. 생긴 게 이상하잖아요. 이 호문투스로 이 모형에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 촉각을 느끼는 이 강도예요. 손과 성기와 입술, 눈, 귀, 얘들이 많이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악수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지는데 내가 만지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만져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친근감이 올라가요. 내가 그 사람을 등을 쓰다듬는다? 그 사람은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등의 감각이 적어.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손을 잡는다거나 나의 팔을 잡는다거나 하면은요, 친근감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를 만지게 해줘야 돼. 그 친구가 올리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육감이죠, 육감. 제 육의 감각, 육감. 육감이 뭐예요? 육체적인 감각이 아니라 육감.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일까? 육감이라고 해요. 우리는요, 이 느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 육감이 발휘되려면요, 반드시 귀티가 나야 돼요. 부티가 아니야. 부티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귀티는 못 만들어요. 이거는 시간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큐티라는 사람 특징 한번 보자고요. 외모와 스타일. 자, 외모, 아까 얘기했죠. 화려한 거는요, 뷰티로 할 수 있는데, 뷰티는 뭔지 아세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단백질을 먹어서, 히알루론산을 먹어서 피부가 좋아져. 머리카락이 좋아져. 이건 한 방에 안 돼. 그리고 옷에서, 옷의 카라가 잘 서 있게 잘 다려 입는다. 이 비싼 거, 화려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외모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이게 뷰티예요.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이야는 뷰티예요. 어쩌면 이거는 천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스타일을 다듬어야 돼요. 깔끔하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무릎 나온 바지, 엉덩이 늘어진 바지, 앞에 사타구니 꺾인 바지, 쪼글쪼글한 셔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내 뷰티가 죽으면 사람이 안 와. 미팅 안에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가끔 막 속이 뒤집어져요. 오는 거 보면, 제 미팅 안에 오는 거 보면요. 옷 입은 거 보면 제가 표현해 7렐레, 8렐레 입지 말라. 사람이 안 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요, 자신감, 자존감은요, 내 안에 채워져 있을 때 올라가요. 배워서 채워져 있을 때. 이거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근데 배우지 않으면은 자존감이 아니라 자신감만 세우려고 해. 자존심만 세우려고 그래요. 주위에 너무 많이 볼 거예요. 자존심만 세워. 그분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맞지. 그치. 내가 말이지. 이런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알아요. 아, 자존심만 세구나. 예의와 매너요. 예의와 매너는 배려하고는 달라요. 배려도 잘못하면 쓸데없는 배려가 되거든요. 이거는 나를 낮추게 돼요. 상대방을 높이는 게 매너지, 예의고, 나를 낮추는 게 예의가 매너가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상대방을 높여줘야 돼. 근데 우리는요, 잘못 배웠죠. 나를 낮춰. 어떻게 해요? 아우, 차린 건 없지만. 차린 건 없지만. 내가 잘난 건 없지만. 한 건 없지만.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뷰티라는 건 상대방을 올려주는 거고, 그리고 언행에서도 누군가에게 쌍스러운 말들이 있어요. 특히 남의 지적질하는 거 있어요. 너는 왜 그딴니? 이런 거. 정말 큰일 나요. 그거는 내가 어쩌면 세 보일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의 자존감을요,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만약에 그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들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포함해서 그 대상에게까지도요, 업신여김을 만들어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특히 아이들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넌 누구 닮아서 그따위니? 이런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 강해요. GT 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자기 관리가 철저히 돼 있고요. 이 자기 관리랑 이게 모두 다 합쳐져서 느껴지는 느낌이 뭐냐면 침착과 여유예요. 이 침착과 여유가 되려면은요, 시간 관리가 철저히 돼야 돼요. 미리 다 계획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문해가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아, 쟤는 자존심이 세구나. 귀티가 안 나는구나. 그럼 나한테 안 와. 그러니까 내가 여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귀티가 나게 하는 방법 중에, 자, 이게 이제 내가 내 쪽으로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내 쪽으로 채워야 되는데 외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외적으로 채우는 거를 아메이에서 준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뉴트라이트를 통해서 건강을.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귀티가 안 난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부가 차올라 있어야 돼. 머리가 건강해야 돼. 머리숱이 많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건강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요, 귀티가 안 나요. 아티스트를 통해서 내가 발라. 그래서 촉촉해. 밖에 나가는데 막 윤곽이 반짝반짝 나. 지금 제 얼굴에 윤곽이 나나요? 네, 윤곽이 반짝반짝 나. 그러면은요, 어떠한 느낌이 갔을까요? 어머, 어떻게 뭐 발랐어? 라고 묻는다는 거는요, 어머, 너 귀티 나. 아티스트를 쓰면서 귀티가 나는 거예요. 뉴트라트를 먹으면서 그냥 귀티가 나는 거야. 내가 스스로 건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가지고 막 인상 쓰고 있고 막 얼굴에 막 칙칙하고 이러면은 귀티가 안 난다니까? 그리고 운동이요. 내 체형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XS 드링크, XS 아미노가 전부 다 근육이잖아요. 이거 체형을 제대로 잡히려면 귀티가 안 나요. 물론 치아의 냄새라든가 바디의 냄새라든가 머리 케어라든가 좋은 공기를 통해서 코찔질 안 한다든가 좋은 요리를 하는 내 건강을 챙긴다든가 모두 다 포함되죠. 집안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집에 갑자기 온다고 했을 때 아무 때나 와 라고 할 자신이 있으세요? 집에 냄새가 안 나는지 치워야 되는지 안 치워야 되는지 막 폭탄 맞았는지 이것도 퀴티가 나냐 안 나냐예요. 허겁지겁대잖아요.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 정리, 자기 전에 집안 정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나오는 제품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아티스트리의 프로모션 말고 나온 제품 중에 하나가 하이드라 액티브
그 프로틴이에요. 하이드라 액티브 프로틴에 보면 그 메인 내용이 뭐라고 되냐? 피부와 근육은 한 몸이니까라고 되어 있어요. 피부와 근육은 한 몸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관절은 근육이 보호합니다.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관절은 근육이 보호합니다. 자, 그럼 관절이라는 거 한번 잠깐 보자고요. 관절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연골은 0.4, 그러니까 0.3mm밖에 안 되는데, 3mm? 3mm밖에 안 되는, 3cm, 3mm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평생 쓰는 거예요. 30세를 기점으로 해서 이거는 재생되지가 않아. 재생되지가 않는데, 네, 김한희 님 재생되지가 않는데, 이거 평생 쓰는 건 말이에요. 얘가 혼자 감당을 못 해요. 그리고 얘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근육이야. 근육이 이걸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근육이 없으면은요, 관절이 그냥 퇴화를 해요. 쉽게 말해, 망가져요. 그래서 근육을 케어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관절 영양제 그러면은요, 흔히 말하는 게 뭐가 있어요?